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264페이지에 나옵니다. 264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는 해년마다 6 내지 7문제 출제예요. 그리고 양도냐 양도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은 양도냐 양도 아니냐 설명할 겁니다. 자, 볼 때 여기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글자 보세요. 글자 보니까 세자 앞에가 양도.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가 양도인가 아닌가 보겠다 라는 의미로서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의 뜻이 적어집니다. 그 뜻에 해당이 되었다면 소득이 발생됐을 때 과세겠다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그래요. 그럼 이 내용에 따라서 소득세법에서 양도의 뜻이 적어지죠.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272페이지에 적어집니다. 272페이지에서 양도의 개념 나오고 1번에서 양도의 정의 나오죠. 그 내용 읽어줄게요. 양도란 자산, 여기서 자산하면 과세하기 위한 물건으로서 과세 대상물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물을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세법은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로서 등기된 것도 과세고 미등기도 과세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관계없이 위에다가 적으세요. 미등기 과세. 미등기 과세.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여기서 매도, 교환, 현물 출자에 대한 내용은 대가성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 대가성 있는 거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뒤에서 적어지죠. 그 자산을 과세하기 위한 물건을 유상으로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양도의 뜻입니다. 이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보니까 문장의 지문이 엄청 길죠. 엄청 기니까 간결하게 기억하시는 게 낫죠. 간단하게 기억되는 것은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 과세는 물건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 되면 양도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조건을 전부 다 갖췄을 때 양도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이 적용된다 뜻입니다. 한번 해보죠. 토지는 과세하기 위한 물건에 들어갑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다 이렇게 했으면요. 여기에서 유상 빠졌죠. 빠졌으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 아님으로써 양도소득세에 관련이 없고 다른 세금 적용되죠. 다른 세금에 대한 일로서 사망 시점에 무상으로 이전됐으면 상속세,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됐으면 증여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해보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유상 거래였으나 취득 그랬죠. 이게 빠졌어요. 이거 빠졌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님으로써 그 경우에 대한 내용 양도소득세에 과세하지 않고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해봅시다. 토지를 보유한다 그러면요. 보유한다 했으니까 유상, 사실상 소유권 이전 둘 다 빠졌죠. 양도가 아니에요. 이때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은 보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 보유했으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해보죠. 토지를 수용되다. 수용의 뜻 보시면 수용의 뜻은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시켜주고 보상금 받는 것이 수용의 뜻입니다. 그럼 볼 때에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됐죠.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상금 받아요. 대가 받아요. 뭘까요? 양도. 그래서 수용은 양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췄다면 양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가 받고 사회상 소유권 이전 이 글자를 10글자로서 다 외우기 힘들어요. 힘드니까 간결하게 두 글자만 아시면 돼요. 두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 팔다죠. 팔다. 이겁니다. 팔다만 아면 돼요. 팔다에 대한 내용인데 요 물건이 판매 목적의 물건이었다. 저희들은 판매 목적의 물건을 보고 상품 그래요. 상품을 팔았다면 이건 장사입니다. 장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건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서 과세가 되고요. 또 요 물건이 사용 목적의 물건이었어요. 사용 목적. 저희들은 사용 목적의 물건을 보고 고정자산 그럽니다. 고정자산은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사용되는 물건을 팔았다고 한다면 이때가 양도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에게 맞춰봅시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사용 목적입니까? 판매 목적입니까?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방금 제가 할 때에 단독주택 아파트 이러니까 이게 부동산이죠. 부동산 이렇게만 나왔다면 사용 목적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앞에다가 글자를 붙여봅시다. 붙였다면 또다시 틀리게 되니까요. 한번 해보죠. 주택 건설 업체가 판매 목적인 단독주택을 신축해서 팔다 그랬어요. 어떨까요? 보니까 판매 목적이라고 붙었잖아요. 붙었으니까 이건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입니다. 이제 여기 따라서 알 수 있는 거 단순하게 부동산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하나 부동산 앞에가 판매 목적이라는 글자가 붙었으면 그때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 한수 노트에다 적어놨죠. 기본세 없는 내용으로서 적어놨어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95페이지에서)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문장에서 판매 목적이란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종합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출제자는 이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 석 줄, 넉 줄로 만들어내요. 출제자들 문장의 표현력 아주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석 줄, 넉 줄로 만들어내는데 이 글자는 꼭 줄 거예요. 판매 목적. 이 글자가 부동산 앞에 있으면요. 그때는 종합소득세 과세다.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동산 그랬죠. 부동산은 토지, 건물. 기본서에서는 이 내용의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271페이지에서 표로서 나와져요. 그 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표 보시면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하였으니까 토지, 건축물이죠.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인데 이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것이니까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형체 없는 건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채 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거기다 적으세요. 여기 보시면 271페이지에서 과세 대상 자산 나오고 그 밑에서 토지, 건물 적어졌죠. 이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고 그 옆에다가 적는 것은 무채 재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 건 옆에 나오죠.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무채 재산권, 없을 무자, 형체 채자, 무채 재산권은 형체 없는 거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채 재산권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적어놨으면 이제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볼 때 무채 재산권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특허권, 의장권, 실용실황권 엄청나게 많은데 3개 정도만 기억합시다.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이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업권과 어업권과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안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이랬으니까 준부동산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무채재산권 밑에다가 적으세요. 준부동산 포함되지 않는다. 준부동산이니까 학교는 시간에 배웠던 거 있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준부동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시험에서 몇 번 출제냐면 이게 6번인가 7번 출제했어요. 한 문장으로서 속줄되는 내용으로서 판매 목적이 낀 문장이 2번 출제입니다. 그리고 영업권에 대한 내용이 작년까지 해가지고 3번 출제입니다. 그리고 기계, 장비 1번 출제했죠. 기계, 장비는 준부동산이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는 부동산 권리가 포함돼요. 왜 부동산 권리가 포함되겠는가 하였을 때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 상기해 보세요. 민법에서 배울 때 부동산 권리는 용익물건이라고 배워요. 용익물건. 이렇게 배우죠. 이 용자가 사용할 용, 요익자가 수익익, 사용 수익되는 물건이에요. 그럼 볼 때 부동산이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는 거니까 부동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져요. 그 내용으로서 지상권도 사용되는 거니까 포함이 된다. 전세권도 사용되는 거니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 오른쪽 보니까 적어진 게 지역권 적어졌죠. 지역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 선생님들 다 이렇게 설명해요. 지역권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열거되지 않았으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빙자한 암기예요. 소득세법은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과세하고 기록되지 않는 것은 과세하지 않은 거니까 지역권이 기록되지 않았음으로써 과세하지 않는다.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 그것은 이해를 빙자한 암기니까 이해해야죠. 왜 지역권이 포함되지 않겠는가? 이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 상기해 보세요. 민법서 지역권은 소유권과 별도로 팔 수가 없다겠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역권 팔다? 말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임차권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임차권, 이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민법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민법에서 임차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적 권리라고 배웁니다. 경제적 권리는 등기를 행해줘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앞에는 꼭 붙을 글자가 등기된 이 글자가 붙어요. 만약에 등기된 이 글자가 없으면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과세 대상 자산에서 임차권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또 그 앞에 등기된에다가 밑줄 치기 바랍니다. 등기된 글자 없으면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으로서 지역권은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고 임차권 앞에는 꼭 있어야 할 글자가 등기된 이 글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권리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취득 권리에 대한 내용은 글자 그대로예요. 글자 그대로에 대한 이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내용 글자니까 여기에 해당된 내용으로서는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포함이 된다. 또 입주권, 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건 상식이고요. 상식이고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이 디귿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지자체에서 예전에 토지 주택공사에서 발행된 채권으로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이 토지 상환 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일반적 채권에 대한 내용과 구별 비교해 보죠. 일반적으로 채권 하면은 앞에다가 상환 글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상환 글자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등학생도 만기 때 현금으로 상환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굳이 상환자를 안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굳이 상환자를 붙였죠. 토지 상환 채권. 그럼 만기 때 현금은 상환이 아니라 토지로 상환하겠다는 걸 알려주면서 상환자가 붙은 거예요. 그럼 토지로 상환 받은 거니까 만기 때 부동산 취득 권리. 이거 되겠죠. 이제 구별점 찾아냈어요. 그 내용만 알면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가 구별이 됩니다. 채권 앞에가 상환이란 글자가 있으면서 부동산 나왔으면 부동산 취득 권리. 채권 앞에 상환 글자 없고 부동산 나왔으면 일반적 경우로서 현금 취득 권리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토지 보상 채권 하면요. 채권 앞에 상환자 없죠? 없으니까 이건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시 주택 상환 사채 그러면요. 앞에 뭐 붙었어요? 상환. 상환자 붙었으니까 만기 때 뭘로 상환? 주택 상환. 그래서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해당이 된다. 또 해볼까요?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글자로서 주택 채권 하면요. 채권 앞에가 상환자 없죠? 현금 취득 권리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구별점은 채권 앞에 상환이란 글자가 있으면서 부동산 나왔으면 부동산 취득 권리다. 라면서 상환이란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기본서에서. 그리고 마지막 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대표적 예로서 볼 때 아파트 분양 당첨입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 아파트 분양 당첨됐으면 계약금 지급함으로써 그 아파트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거죠. 분양 당첨이니까 취득 권리에 해당된다로 아시면 되죠. 여기에 대한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계약금만 지급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 부동산 취득 권리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식에 관계된 내용인데 밑에 세 번째 칸 보시면 유가증권 해가지고 나오죠. 그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이 주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지 주식 세법 아니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간결하게 이것만
주식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은 과세된다. 그 밑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주식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 글자는 과세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은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 글자는 과세된다. 됐습니까? 또 적었으면 여기서 설명해 줄게요. 상장법인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을 말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 할까요? 안 해요.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과세. 이거 되겠죠. 그럼 볼 때 해외 주식 어떨까요? 주식 글자 있죠? 과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요? 주식 글자 있으니까 과세.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의 표 안에 있는 글자들은 다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타 자산 갑니다. 기타 자산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과 주식이 합치된 것이 기타 자산인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특정 법인의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에 대한 내용은 주식 수에 대한 내용이 총 발행 수익 수에서 50% 차지하고 그 법인의 부동산 차지 비율이 50% 이상이고 50% 이상 양도했다면 특정 법인의 주식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숫자 전부 다 외우기 힘들죠. 힘드니까 그래서 볼 때 글자가 주식 글자 있죠. 그거 보자마자 과세 대상. 편하겠죠. 숫자는 시험지에서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주식 글자 보자마자 과세 대상. 또다시 그 밑에에서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원래는 법에서는 이렇게 적어져요. 휴양업종의 법인으로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으로 부동산 차지한 비율에 대한 내용은 80. 휴양업 법인 한 주라도 양도했으면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적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을 다 외우기 힘들 거예요. 힘드니까 볼 때 여기에서 주식 글자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주식 글자 있죠. 과세 대상이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던 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했던 것으로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 글자 있으면 다 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3번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자, 여기서 영업권과 이축권 나옵니다. 영업권과 이축권은 형체가 없어요. 먼저 용어부터 설명할게요. 영업권의 용어에 대한 뭘 말하냐? 권리금 말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권리금 나오지 않아요. 영업권 나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 뿐이고요. 그래서 이축권, 여기 이자가 옮길 이, 축자가 신축할 축, 옮겨서 상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어요.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는 상가, 건물의 신축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하나, 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신축 허가한다겠어요. 이랬을 때 상가를 신축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 것이 이축권입니다. 이게 이축권인데 이 이축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가치가 어떨까요? 높죠. 높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형체를 만들어줘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들어갑니다.
영업권과 이축권의 형체를 만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되는 건데 형체 만든 것은 간단해요. 부동산과 함께. 이름은 부동산이 형체가 있는 거니까 영업권과 이축권도 더불어서 형체가 만들어진다 뜻입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가 포인트겠는가? 함께가 포인트예요. 함께.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란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함께. 이 함께 앞에에서 부동산 권리, 고정자산, 부동산 취득 권리 이 글자들은 시험지에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놈까지 외우지 말고 영업권과 이축권 나왔을 때에 함께란 글자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이다. 함께란 글자가 없다면요. 없이 구분, 별도 이 말 나오면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형체 없는 권리로서 무채상권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충분히 아시겠죠? 함께란 글자 있으면 된다. 다시 현재 여러분 거기 표 안에는 이축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앞에가 함께 있는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니까 동그라미 5번 나오죠. 그래서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요. 별도란 말은 함께로 되어 있으나 이축권만 따로 떼어낸다는 거예요. 이축권만 따로 떼어내서 신고했어요. 그럼 함께다? 함께 아니다. 함께 아니에요. 함께 아니니까 그 경우에서는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에다가 밑줄 치기 바랍니다. 함께란 말이 있다 하더라도 별도가 나온다면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별도란 말이 없이 함께 나온다면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주 쉽게 구별될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4번에 특정 시설물의 이용 회원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길어요. 소득세법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그 시설물을 일반인보다 싸게 배타적으로 회원 형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고 주식 형태로서 일반인보다 싸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은 기타 자산이다 이렇게 적어져요. 그런데 그 내용의 문장이 엄청나게 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볼 때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는다 하였으니까 시설물의 명칭이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 쓰지 말고 문장에가 이용 글자 아니면 회원권 글자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 하세요. 이용 글자 아니면 회원권 글자 한번 해볼까요? 고급 사교장을 일반인보다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어떨까요? 이용자 있죠? 아까 제가 시설물의 명칭은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 사교장 알 필요 없고 이용 글자 있는 거니까 이건 기타 자산이다. 이러면 되겠죠? 또 해볼까요? 콘도미니엄 회원권은요? 그래서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물로 됩니다. 또 골프 회원권은요? 과세 대상물 되겠죠? 주주 회원권은요? 믿으세요. 끝에가 뭐 나왔어요? 회원권. 이었으니까 기타 자산이다. 되겠죠? 이제 이용 글자랄지 회원권 나왔으면 기타 자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에서 신탁 수익권 양도 나옵니다. 이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로서 양도에 해당된다. 이 내용이 3년 전에 개정 신설됩니다. 또 3년 전에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양도가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과 같이 개정 신설돼요. 이 두 개는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자 방금 읽었던 내용으로서 271페이지 맨 마지막 칸에 신탁 수익권 나오죠.
이 경우는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서 양도에 해당된 경우입니다. 또다시 D페이지 가죠. D페이지에서 (277페이지에서)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문장의 끝 보세요. 문장의 끝 보니까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요 두 개가 같은 연도에 신설됩니다. 하나는 양도인 경우, 하나는 양도가 아닌 경우 이렇게 신설되고 있어요. 이 두 내용은 비교해줘야 이해가 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요. 자, 먼저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을 읽어줄게요. 거기 먼저 폈으니까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이로서 유탁자와 수탁자 간 신인관계에 기하여 유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신탁에다가 동그라미. 이 신탁에 대한 내용은 서류상으로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아까 양도의 뜻은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서 이 신탁 글자 있으면 이 신탁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그러면은 양도가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이러면 됩니다. 다시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서 유탁자가 거의 밑줄, 유탁자가 밑줄. 그리고 찾아서 실질적 지배 소유도 밑줄, 실질적 지배 소유 거기도 밑줄. 밑줄 칠 내용을 연결시켜 봐요. 연결시켜 보니까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소유 나오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얘기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민법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보죠. 민법이랄지 또 등기법에서 배웠던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신탁자란 글자 배웠죠? 안 배웠습니까? 원장한테 물어봅니다. 배웠겠죠? 이 신탁자란 말은 실소유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소유자예요. 그리고 세법에서는 신탁자란 말과 같은 말로서 위탁자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실소유자죠. 실소유자가 실질적 지배, 자 소유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실소유자가 지배하고 있죠. 그랬으니까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어요. 양도가 아니에요.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러면 됩니다. 다시 이제 양도인 경우 앞 페이지 봅시다. 앞 페이지에서 양도인 경우에 대해서 아까 표 나오죠. 그 표 마지막 칸에서 볼 때 신탁 수익권의 양도에 대한 내용인데 신탁 수익권 양도에 대한으로서 여기서 수익권이란 말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으로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월세는 현금 받죠. 현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겼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권 양도란 말이 나온다면 끝말은요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신탁 수익권 양도는 양도 하나 신탁 글자 있든지 뭐 수익권 양도 없고요. 신탁 글자 있든지 아니면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드려야겠는데
문제가 여기는 없으니까 한수 노트로서 문제 풀어줄게요. 10분 쉬었다가 풀겠습니다. 여기 복사하면 돼.